자,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나서 벌써 춥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네, 에어컨을 뭐 끈다는 사람부터 있고. 근데 이게 비가 중간에 많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죠. 장마 때도 많이 오고. 근데 왜 갑자기 태풍이 중국으로 가던 게 갑자기 틀어가지고 우리나라로 와서 비를 쏟아붓더니 기온이 급하강을 했죠. 네. 이게 무서운 계절의 힘입니다. 네. 명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계절이에요. 계절. 왜 계절이 명리학의 기초냐? 일단 밑에 깔려있는 지지라고 하는 12개가 1년에 12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그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움직임이 계절의 움직임으로 상생상극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또 이거 누가 따지더라고. 자, 뭐 그럼 계절의 흐름을 그렇게 목화토금수로 해가지고 이거 한 게 과학적이냐? 자, 그럼 제가 항상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23.5도는 왜 기울어져 있습니까? 30도 기울어지거나 45도 기울어지거나 안 기울어지면 안 되나요?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 또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방향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럼 왜 그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속도는 왜 그렇게 정해진 건지 등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도 관측을 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천문학이나 뭐 물리학의 가장 이제 최첨단에서 나오는 이론들을 놓고 보면 근본적인 한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한 현상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관찰자라는 존재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찰이라고 하는 보통의 데이터들은 전부 빛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별빛의 속도 또는 태양의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거에 따른 온도 등등이 다 빛과 열로 측정을 하는 건데, 과연 그럼 빛과 열만으로 측정을 하는 게 정확한 측정인가? 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그러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죠? 지금 얘기한 몇 가지도 벌써 여러분들은 생각도 안 해봤겠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거 가지고 왜 생각하나, 참 팔자 편한 놈들이네, 뭐 이런 생각 하실 건데.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해볼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사나에 대한 질문이 정말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럼 그 행복이란 게 어떤 거냐에 대한 정의 등등등등이 다 철학적인 얘기고요. 그런 철학적인 얘기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그걸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의 종교들은 각 종교별로 그걸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세상을 해석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죠. 명리학도 똑같아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구분했고, 그리고 그걸 음양에 따라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계속 변한다라는 걸 중심으로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벌써 당장 우리가 비가 오고 나서 추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기했잖아요. 에어컨 끄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 안 해도 충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겠구나. 이제 춥겠구나. 그러면 이제 반팔을 집어넣고 긴팔을 꺼내고 보일러 고장났는지 한번 체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겨울에 내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등등등등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앞으로 다가올 나의 시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럼 이게 과학적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이란 말을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인류의 삶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행복을 증진시키고 인간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건 맞습니다만, 정가의 보도가 아니에요, 과학은. 왜? 과학으로도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게 수두룩 빽빽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 멀리 50억 광년 떨어진 저 끝에 있는 어떤 별이 폭발해가지고 그 빛이 오고 있으면 우리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왜? 지구는 45억 년 됐다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50억 년을 빛이 오는 동안에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지나야 돼요. 더 지나도 못 봐요. 왜? 걔는 50억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걔가 없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을 하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은 없는 것인가요? 자, 상상 속의 동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가서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근정전 앞에 가면 해태라고 새겨놨어요. 해태. 해태가 뭐냐면, 신하 중에 이제 반역에 역심을 품은 놈이나 또는 나쁜 짓 한 놈은 그 해태의 눈을 보면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해서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동물이에요.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 동물.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없어요. 본 적이 없죠. 근데 새겨놨어요. 거기 돌로. 그럼 그 돌은 뭔데요? 그냥 돌인가요? 아니죠. 자, 어떤 상징체계나 심볼리즘이나 뭔가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의미는 그 의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가요? 안 과학적이죠. 하지만 의미는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뭐 계절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계절은 절대 안 변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적도나 저기 북반구, 남반구는 거기도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는데 북반구라고 하루 1년 365일 계속 북극이라고 추운 게 아니에요. 거기도 여름에는 좀 따뜻해요. 뭐 영하 한 10도 정도로 따뜻하거나 뭐 20도로 따뜻하다가 겨울 되면 영하 50도 막 이렇게 추운 거예요. 거기도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지구과학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되는데 요새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적도 막 1년 365일 막 40도, 50도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건기 우기에 따라서 온도의 변화가 있어요. 비도 많이 올 때가 있고 적게 올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더라고요. 왜? 사계절이 있는 북반구에서만 적용되고 또 남반구에서도 사계절이 있는 데에서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계절이 어디 있나요? 적도에 어디 있나요? 북반구, 뭐 북극과 남극에 계절이 어디 있나요? 계속 겨울 아닌가요? 왜 거기도 변해요. 온도가 변하고 습도가 변하고 변합니다. 비가 오면 변하고. 자, 그런 변화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는 무조건 생깁니다. 그걸 심볼리즘 형태로 바꾼 게 오행이고요. 그걸 세상의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명리학인 거예요. 겨울에 추울 거라고 예측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심볼리즘, 겨울도 심볼리즘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을 붙였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습니까? 그것도 심볼리즘이에요. 뭔가에 이름이 부여되고 명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부여된 거를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했으며 그걸 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당연히 과학적이지 않죠.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한 건데. 자, 1m라는 미터 기준 그런 거 다 정해요. 국제적으로 정하고 약속하고 하죠. 그럼 왜 그걸 1m를 그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어요. 자오선 길이 전체를 했을 때 뭘 가지고 나눠가지고 뭐 그걸 변동이 없도록 정했다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걔가 자꾸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뭐 무슨 원자가 뭐 쏴가지고 어디서 몇 초까지 갈 때의 시간 뭐 이렇게 더 정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건 약속이에요. 그것도 심볼리즘이에요. 1m로 안 써도 돼요. 미국은 피트로 쓰잖아요. 뭐 삶이 불편해요? 아니,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이냐? 왜 과학적이냐는 걸 왜 따져요? 우리가 약속해서 쓰는 건데. 남자를 남자라고 하고 여자를 여자라고 하는 걸 반대로 부르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없어요. 그냥 약속한 거예요. 심볼리즘이에요. 근데 그 심볼리즘이란 게 인간이 문서로 남기고 문자로 기록하고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남겨서 서로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형태로 심볼리즘,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 더 공감이 되더라. 또는 그게 더 사용이 편하더라. 등등등등의 인간의 편리함에 따라서 정의가 된 것뿐입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은 만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첫 번째, 우리가 너무 과학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대단히 서구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발전된 등등등등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모든 게 과학으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너무 정가의 보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여러 가지 작업들 많이 하시죠. 거기 영상도 나오고 동영상도 내가 보고 게임도 하고 뭐 문서 작업도 하고 다 하죠. 자, 컴퓨터가 그걸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그럼 배웠죠? 걔네는 부호 2개밖에 몰라요. 0하고 1. 그죠? 어떤 픽셀에 0, 1, 1, 0, 0, 1, 1, 0 하면 걔가 무슨 색깔, 그걸 정의해 놓은 것 뿐이에요. 정의는 누가? 사람이.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왜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건 무슨 과학적인 근거 가지고? 없어요. 색깔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무지개 스펙트럼 갖다 놓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해가지고 그냥 순서대로 정의한 거예요. 그걸 컴퓨터한테 인식시켜서 저장해 놨다가 내가 그 정보를 주면 걔가 그걸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작하는 것들 다 전부 0100, 100001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컴퓨터는. 그래서 반도체인 거고. 내가 그걸 알았다 쳐요. 자, 알았어요. 그래, 알아서 문서 작업을 막 하는데 내가 기억을 쳤어. 그럼 얘는 100, 0100, 10이야. 뭐 이걸 내가 아는 거랑 그 기억 치는 거랑 내가 그 문서 만드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죠? 그거 다 생각하면서 문서 만들면 못 만들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하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과학적이냐 아니냐로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따질 시간에 그냥 싫으면 안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아니, 괜찮다 싶으면 받아들여서 써먹으면 돼요.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 겨울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바지 입고 다니세요. 저는 한번 말리지 않습니다. 뭐 감수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간은 되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지구의 크기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놓고 보면 우리가 개미를 보면 개미한테 왠지 내가 전지전능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왜 개미 집에다 물 갖다 때려 붓거나 불 지르거나 맨날 개미집 부수고 하면 막 내가 신 같잖아. 그죠? 똑같아요. 갑자기 비가 왕창 와가지고 기온 조금 떨어지니까 바로 사람들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계절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의 출발점이 옛날부터 그런 고민인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좀 편할 때 왜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왜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지? 몇 년 살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걸 느껴지거든요.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날씨나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훨씬 더 민감했어요. 왜?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이나 이런 기타 등등 자동차의 소음 등등등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자연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어요. 그걸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내가 살고 있는 농사라고 하는 그때 주요 업인 농사 또는 그 외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과 연관시켜서 보면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내 삶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흉년 나면 다 쫄쫄 굶어요. 그럼 뒤질 것 같은데 어떡할 거야. 홍수나면 빨리빨리 제방 막으러 가야 되고 막 다 온 동네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막 수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왜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까? 왜 갑자기 비는 저렇게 많이 오는 거지? 왜 여름에는 이렇게 더울까? 왜 겨울엔 추울까? 왜 이런 변화는 항상 똑같이 반복되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걸 좀 체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심볼리즘. 그리고 그걸 체계화 시켜 놓은 걸 누가 배워서 더 체계화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이 체계화 시킨 거와 비교해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서로 토론하면서 싸우다가 이건 없어지고 얘는 인정받고 아닌데 또 지나갔더니 얘가 인정받고 얘가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거친 거예요. 절차를. 사람들이 맨날 착각하는 게 갑자기 어디서 짠! 와! 짠! 뭐 이런 거 나타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과학이란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학 혁명의
발전? 토마스 쿤 그 책 있어요. 패러다임 나온 그 책. 아이씨, 또 이름 까먹어. 요새 이름을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책에 보면 과학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반론을 인정하는 건 다 과학이에요. 내가 무조건 맞아. 이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저도 뭐 전주교 신자지만 종교죠. 그건 거기서는 그걸 신앙으로 믿는데 그걸 갖다가 반론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종교, 믿음 이런 쪽인 거고 그게 아니라 어떤 이론, 어떤 사실, 어떤 뭐 팩트들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인정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서로 얘기도 하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과학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문학도 일종의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프레임을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를 우리가 계속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서로 토론하고 맞춰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왕조로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최소 한 30%는 있을 거예요. 30%는 있는데 그럼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 체계라든가 또는 국가의 운영 방식 등등등등은 과학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학을 정과의 보도로 안 쓰셨으면 좋겠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좀 특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 이런 걸 좀 기록을 하면서 왜 이렇게 바뀌는지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측정한다고 몇 도, 습도 몇 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우리가 만세력이라고 하는 달력 자체가 우리가 지구와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걸로 뽑아져서 나와 있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 하루, 그 다음에 자전하는 거를 1년, 근데 이건 365.4 얼마 1 해서 그걸 그냥 우리가 약속한 체계인데 그 체계 안에서 지구의 기후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내가 예민하게 좀 보고 느끼면 오히려 명리학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